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터. 저는 클레어입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산업을 보면요. 예전처럼 하나의 약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그런 블록버스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추는 이른바 맞춤 의학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CAR-T 치료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려니까 기존의 그 거대한 공장 설비가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도 그렇고 짓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 싱글 유즈 시스템, 줄여서 SUS입니다. 아, 거대한 설비 없이도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그야말로 바이오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총 4부분에 걸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과학자가 청소부가 된 사연, 이 혁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볼 거고요. 2부에서는 이게 단순한 비닐봉지가 아니라는 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SUS의 비밀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속도, 안전성, 비용 절감까지 기존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장점들을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그런데 이 기술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그 치명적 약점과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1부, 혁신의 시작, 청소부가 아닌 과학자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바이오 의약품 공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막 수십만 리터짜리 엄청나게 큰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가 있고 파이프라인이 막 미로처럼 얽혀 있고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단연 세척이랑 멸균 과정이었어요. 한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다른 제품을 만들려면 이 어마어마한 설비를 싹 다 청소해야 했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CIP, SIP라고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CIP는 Clean in Place, 그러니까 제자리 세척이고요. SIP는 Sterilize in Place, 제자리 멸균을 뜻하죠. 당시 제약사 셔링 플라우에 있던 BJ 싱 박사가 했던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이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청소부가 된 것 같다. 그렇죠. 실제 생산하는 시간보다 설비 청소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는 자조 섞인 말이었죠. 이 과정에서 물이나 에너지는 또 얼마나 낭비됐겠어요. 연구개발 속도는 당연히 느려졌을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제싱 박사가 아주 혁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이미 멸균된 일회용 비닐백에서 세포를 키울 수는 없을까? 와, 발상의 전환이네요. 맨날 닦는 게 문제면 그냥 쓰고 버리자. 바로 그거죠. 이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게 바로 웨이브 바이오 리액터입니다. 그 원리가 정말 기발하던데요. 딱딱한 탱크 안에서 믹서기 날개 같은 걸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임펠러라고 하죠. 그 대신에 유연한 플라스틱 백을 시소처럼 부드럽게 흔들어서 파도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 부드러운 파도가 핵심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은 그 강한 물살, 전문 용어로는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동물 세포에 손상을 줬거든요. 약간 세포를 믹서기에 놓고 돌리는 느낌. 비유가 좀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이 웨이브 방식은 세포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배양이 가능해진 정말 대단한 발명이었죠. 이 기술의 가치가 바로 시장에서 증명됐겠네요. 그러면 백신 개발사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곳이 이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시설 짓는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이나 단축했어요. 9개월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2007년에 GE 헬스케어, 지금의 사이티바죠. 여기서 BJ 신 박사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SUS 기술이 본격적으로 산업의 주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단순한 비닐봉지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웨이브 방식이 혁신적이긴 했지만 수천 리터급 대규모 생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시소처럼 흔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크기에는 한계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6년에 하이클론이라는 회사, 지금은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소속인데요. 여기서 교반 탱크형 싱글 유즈 바이오 리액터 SUB라는 걸 내놓습니다. 교반 탱크형이요? 그건 뭔가요?
컨셉은 간단해요. 기존 스테인레스 설비의 그 익숙한 모양이랑 운용 방식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 겉모습은 똑같이. 네, 대신에 내용물만 일회용 백으로 바꾸자 이거였죠. 와, 그거 정말 똑똑한데요? 보수적인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기 훨씬 쉬웠겠어요. 정확합니다. 익숙함과 새로움의 절묘한 조화랄까요? 이게 시장을 제대로 열었죠. 덕분에 지금은 최대 2,000리터, 기술적으로는 6,000리터까지도 SSS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잠깐만요. 6,000리터요? 그 엄청난 무게를 그냥 비닐백 같은 게 버틸 수가 있나요? 터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백이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그 구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겹의 특수 필름으로 된 무슨 갑옷 같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안쪽, 그러니까 의약품이랑 직접 닿는 유체 접촉층은 아기 젖병 만드는 소재처럼 인체에 무해한 걸로 만들고요. 네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가스 차단층이 정말 신기해요. 외부 공기는 막아주는데 내부에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 같은 건 못 빠져나가게 해요. 오, 숨 쉬는 고어텍스 같은 거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외부 강도층이 말씀하신 그 수톤의 무게와 압력을 거뜬히 견뎌내는 가본 역할을 하는 거죠. 기술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백을 뜯지도 않고 밖에서 레이저를 쏴서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옵티컬 스파 센서라는 것도 있고, 네, 산소 농도나 pH 같은 걸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의 활용 점정은 바로 무균 커넥터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레고 블록처럼 그냥 딱 끼우기만 하면 오염 걱정 없이 연결이 된다니 이게 전체 공정을 모듈처럼 만들 수 있게 한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단순한 일회용 폼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부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기술들이 모여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압도적인 장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속도와 비용이겠죠? 그럼요. 신약 개발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내놓는 타임 투 마켓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아까 스테인리스 공장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싱글 유즈 시스템은 복잡한 배관 공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넓은 공간에 장비를 배치하면 끝입니다. 이걸 볼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볼륨이요? 춤추는 무도회장이요? 네, 그만큼 공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공장 가동이 가능해져요. 기간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네요. 초기 투자 비용, 캐펙스 절감 효과는 더 대단하고요. 그렇죠. 고정 배관이나 세척, 멸균 시설이 다 필요 없으니까요. 초기 투자비를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네요. 막대한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도 카르티 같은 첨단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완벽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요? 네,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 최악의 사고가 바로 교차 오염이에요. A약 만들던 설비에 남아있던 성분이 B약에 섞여 들어가는 거죠.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심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스테인리스 설비는 아무리 닦아도 배관 꺾인 부분, 이른바 데드레그 같은 곳에 미생물 막이 생길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아, 바이오필름이요? 네, 그런데 SS의 해법은 정말 간단하고 완벽합니다. 닦지 말고 교체해라. 맞습니다. Don't clean it, change it. 문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정말. 그쵸. 세 번째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잖아요. 네. 생산량을 늘려야 할 때 예전처럼 더 큰 탱크를 짓는 스케일업 방식이 아니라 같은 크기 장비를 여러 개 넣는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재밌었어요. 리스크는 나누고 유연성은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무견 커넥터 덕분에 공정을 레고처럼 조립했다가 해체할 수 있어요. 오늘은 A 제품 라인, 내일은 B 제품 라인.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듣다 보니 정말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거죠? 잠깐만요. 이걸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린다고요? 그거 환경에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고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전과정 평가, LCA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 물과 에너지의 역설이요? 맞습니다. 스테인리스 설비를 세척하고 멸균하는 데 들어가는 물과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SUS를 썼을 때 스테인리스 설비보다 물 소비량은 87%, 에너지 소비량은 29%나 줄어들어요. 87%요? 와,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보이지 않는 설비 운영에 드는 환경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명한 한계와 리스크가 있었죠. 그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장점만 있는 기술은 없으니까요. 가장 큰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높은 운영 비용, OPEX예요. 아, 소모품이 비싸다는 거군요. 네, 2000리터짜리 배양백 하나가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요. 수천만 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을 아주 오랫동안 대량으로 만들 거면 여전히 스테인리스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초기 투자비는 싸지만 쓸수록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뭔가요?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요. 바로 공급망 취약성입니다. 공급망이요? 네, 이 시장을 서머피셔, 사이티바 같은 몇몇 서구권 대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핵심 소재랑 부품을 다 수입해야 하는 거죠. 아, 그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터졌군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 만든다고 하니까 이 싱글 유즈백이 동이 난 거예요. 납기가 막 1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요? 네, 국내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었죠. 더 큰 문제는 특정 회사 장비를 쓰면 소모품도 그 회사 것만 써야 하는 락인 효과 때문에. 아,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대안이 없었던 거죠. 이건 정말 국가적인 바이오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시작했군요. 다행히 의미 있는 도전들이 시작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필름 기술 강자인 LMS 같은 회사는 그 기술력으로 바이오백 필름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아미폴리머 같은 기업도 있고요. 네, 튜빙이나 부품 조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송도나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산 소부장 실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BIO 헬스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만약 이런 국산화 노력이 성공해서 공급망이 안정된다면 이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SUS 기술이 연속 공정이나 마이크로 팩토리 같은 개념과 결합할 거라고 봐요. 연속 공정이면 24시간 쉬지 않고 약을 만드는 거고 마이크로 팩토리는 공장 규모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고요. 네, 바이오 생산의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에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 이른바 파마 4.0 시대가 더해질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겠네요. 물론이죠. 재활용 기술이나 생분해성 소재 개발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이오 혁명의 보이지 않는 손, 싱글 유즈 시스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거대한 공장을 청소하던 한 과학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기술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유연성, 속도, 안전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혁신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비록 높은 비용과 해외 의존도라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도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이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을 거예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